거의 24시간이 시부모님 모시면서 제가 살았던 삶이 30년인데 그 사이에 질환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또 제 친척 중에 오빠가 또 병원에 계셔요. 그래서 오빠를 믿고 병원으로 늘 다녔던 게 제 일과였습니다. 왜? 의사가 저를 살릴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안 됐습니다. 약을 처방받고 죽다가 살아나면서 그때 또 하나 깨달았어요. 저는 사실 그 중환자실에서 수액 떨어지면서 내가 이 상황에서 제대로 이 수치가 병원에서 이야기하는 수치가 떨어지지 않으면 나는 죽는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공포감에서 제가 매달린 게 살려달라. 진짜 이번에 저를 살려주면 이타심으로 한번 살아보겠다. 왜? 돈도 원 없이 벌어봤고 이런 거 저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소중하다는 걸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와서 제가 공부를 좀 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알아야겠다. 그게 1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활을 또 알다 보니까 남한테 또 이렇게 또 되게 설명을 제가 잘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일을 2021년 되기 전에 제가 접었어요. 왜냐하면 제 몸이 그 카운셀링 했던 방법을 했는데도 좋아지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몸은 살이 더 쪄서 80kg 이상을 넘어갔던 그런 상황이었고 그때는 제가 조금 일을 좀 무리하면서 비염을 좀 오래 두면서 뇌에 농이 차는 상황까지 왔어요. 근데 제가 우연찮게 이 물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딱 이걸 딱 뜯으면서 이거 체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달라 해서 제가 뜯었는데 딱 보는 순간에 물이었어요. 정말 제가 이게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거라는 건 그때 전혀 생각 못했어요. 여기 계시는 분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물이 뭘 하라고? 처음에 제 생각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게 20일 만에 제 체험입니다. 머릿속에 있던 농이 다 빠져나간 거예요. CT를 찍었는데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도대체 뭐냐? 딱 들어보니까 하시는 이야기가 신장 디톡스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 결론을 내렸습니다. 감히 저는 의사도 아니고 약사도 아니고 의료부에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근데 제가 생각이 사람을 살리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 감히 안 해야 될 생각을 저는 하게 되더라고요.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몇 분을 만나면서 이게 가능성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열심히 그걸 지금까지 알리는 일을 해왔거든요. 처음에 시작은 이타심이었습니다. 돈을 번다라는 개념보다는 누군가한테 이 좋은 걸 알리겠다라는 생각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이 시작됐고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 되다 보니 재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저는 이 일을 하면서 누가 질문을 해보면 힘들죠 하면 아마 저한테 아마 힘들죠라고 했을 때 저 힘듭니다 소리를 들어보신 분이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아니요, 재밌습니다. 제가 했던 말이 이 내용 재밌습니다. 저는 물건 팔러 다닌 일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공부했던 이 가치를 지금도 저는 전달하러 다닙니다. 저는 전하는 것 뿐이고 그 결정은 상대방이 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게 지금까지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했었던 그 공부를 오늘은 이 자리에서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뇌는 생존 본능입니다. 이 생존 본능이 생각하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숨 쉬는 겁니다. 들이쉬고 내쉬고를 하게 되면 숨을 쉰다라는 것은 살아있는 거고요. 숨을 쉬지 않는다는 것은 죽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혈액순환이 한다라는 겁니다. 순환이 잘 되면 우리는 살아있습니다. 살았습니다. 그러나 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 우리는 죽은 겁니다. 살아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유는 뭐냐? 독소입니다. 지금 알고 계시는 독소는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입니다. 음식에 의해서 생기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 때문에도 오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는 보통 약물에서도 오고요. 그 다음에 주변 환경에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음식 첨가물에도 있습니다. 이런 그게 독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독소가 쌓이면은 우리 몸은 뭐다? 숨을 쉬어야 되기 때문에 뇌는 판단력이 숨깁니다. 어디부터 숨기느냐? 체지방과 뼈에 숨깁니다. 체지방과 뼈에 숨깁니다. 그 다음에 어디에? 혈액에 나타납니다. 지금 우리 이사님께서 나 이렇게 2년 동안 제품을 먹었는데 왜 또 명현이 와? 왜 아파? 저도 지금 옵니다. 그거는 뭐냐? 우리가 20살까지는 몸을 키우는데 모든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20살 이후부터는 어디로 들어가는? 집을 더 키우지를 못합니다. 몸을 더 키울 수가 없습니다. 못 키우죠. 어디다가? 내 몸 안에 에너지로 사용을 하는데 이 에너지로 사용을 하면서 과잉은 다 축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언제부터 독소가 쌓이기 시작했느냐? 20살 때부터. 지금 당장 질환이 생긴 것은 현재지만 이 질환이 생기기 이전에 이미 20살부터 축적돼서 넘어오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 언제 발현하느냐? 내가 병원 가서 어떻게 피검사를 했을 때. 우리 보통 병원에 가잖아요. 병원에 가시면 피검사합니다. 피검사하면 수치가 나옵니다. 수치가 나오면 진단이 떨어지고 뭐가 나오느냐? 약이 처방됩니다. 지금 이야기 드리는 이 약은 석유에서 추출하는 화학입니다. 내가 이게 싫으면 뭘 하느냐? 건강보조식품이 들어갑니다. 이걸 우리가 이야기할 때 혈액 갖고 이야기하는 걸 현대의학에서는 대증요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걸 증상치료라고 합니다. 뭐에? 피 수치에 의해서 판단한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으실 겁니다. 병원에 가서 피 검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상으로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람은 피곤합니다. 소화가 잘 안 됩니다. 변을 잘 못 봅니다. 두통이 있습니다. 이건 뭐? 이미 독소가 어디에? 체지방하고 뼛속에 숨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못 찾아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현대의학은 지금 심각합니다. 왜? 지금 현재 이 상황으로 갔기 때문에 KBS 이미 2022년 6월 6일 KBS 뉴스에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성인 10명 중에 1명은 수석당뇨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언제? 2023년 올해 우리나라가 말기 신부전 환자 세계 1위입니다. 세계 1위입니다. 그건 뭐 때문에 그러느냐 하면은 백신 접종 때문에. 백신 접종으로 인해서 신부전 환자가 그만큼 늘어났다는 거예요. 이 소리를 딱 듣는 순간에 생각하셔야 돼요. 심장이 지금 이야기 드리는 심장이 건강이 답이구나라는 걸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는 말씀드리는 대로 지금 이렇게 정상이 나와 있는 상황이 병원에서는 잡습니다. 정상은 치유합니다. 근데 우리가 약을 처방받으면 그 다음에 약이 안 들어가야 되는데 왜 또 수치가 올라가느냐는 거죠. 그거는 분명히 뭐가 있느냐?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원인을 못 잡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원인을 못 잡기 때문에 계속 정상에 의해서 수치만 떨어뜨리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정상은 분명히 잡습니다. 원인도 잡습니다. 원인을 잡으면 정상은 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이 모든 사람이 99.9%가 어디에 이야기를 하느냐? 정상에 포커스가 갇혀져. 내가 일어나는 이유가 원인이 뭐지?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거기다가 일어난 현상에 대한 부분만 나 왜 이렇지? 이렇게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우리 계시는 바이오큐브를 아시는 분들은 그렇게 일어나는 이유는 분명히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그 원인을 해결하는 게 K키퍼라는 겁니다. 저는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바로 결론을 내드립니다. 무엇을? 저는 이미 이유가 되는 이 독소를 체지방 속에 있는 것과 뼈 속에 숨어져 있는 것과 혈액 속에 있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몸 밖으로 완전히 뺄 겁니다. 이걸 배독이라고 합니다. 이걸 인지하시면 답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야기 드렸던 혈액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체지방 속에 있는 것과 뼈 속에 있는 것을 어떻게 몸 밖으로 완전히 빼는데 이 빼는 거에는 독소만 빼는 것이 아니라 석회, 그 다음에 염증까지 뺍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야기 드린 대로 원인을 잡으니까 증상은 안 나오게 됩니다. 물론
사람마다 그게 시간은 다릅니다. 누군가는 빠른 사람이 있고요. 누군가는 느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몸 안에 쌓여져 있는 독소의 양에 따라 다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마 자녀분들을 먹이시고 계시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어린 자녀들은 10대, 20대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먹고 나면은 빨리 좋아지는 현상을 느끼세요. 왜? 축적되어 있는 독소가 안 쌓여져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나이가 40, 50 넘어가면은 거의다가 독소가 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3달 먹으면 이거 되는 거야, 몇 달 먹으면 되는 거야, 이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매일 우리는 뭘 먹느냐? 지금 했던 원인이 음식 너무 심하게 많이 먹죠. 과잉 섭취하죠. 거의다가 음식이 원래 우리는 장이 12지장입니다. 원래 초식 동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먹는 것이 뭐냐? 단백질 위주라는 거예요. 고기 위주라는 거예요. 식문화가 이미 바뀌어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광하 박사님 말씀하시죠. 기가 막혔다고. 네, 그 이야기가 그 뜻입니다. 지금 이야기 드렸던 이런 게 스트레스도 심하죠. 지금 이야기 드리는 약물 거의 대학병원의 수준이 약이 엄청나게 매달 다들 타러 올라가는 사람 저 기차 안에서도 엄청 많이 보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야기하는 음식 첨가물 이건 지금 우리가 문제가 아니고 10대, 20대도 심각합니다. 지금 아마 뉴스 보셨는가는 모르겠어요. 10대들이 당뇨 환자가 급증합니다. 태어나는 아기들이 벌써 당뇨 1형입니다. 당뇨 1형은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그건 뭐냐? 부신이 제 기능을 못한다는 뜻이 돼요. 이런 상황에 처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이걸 제대로 아셔야 된다라는 이유는 증상의 포커스가 아닌 원인까지 해결을 하는 부분을 인지하셔야지만이 나 이틀 먹었는데, 일주일 먹었는데, 한 달 먹었는데, 3개월 먹었는데, 6개월 먹었는데 왜 내 몸에 계속 고전이 왜 나와? 이야기에 대한 답은 당신의 몸이 그만큼 독소가 어디에 뼛속까지 숨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해소를 못하기 때문에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제대로 아는 방법은 조금 빨리 풀어보면은요, 혈액의 원료는 결국에 음식입니다. 이 음식을 먹으면 소화액에 의해서 분해됩니다. 분해가 되고 나면은 영양분으로 우리 몸 안에 흡수가 됩니다. 흡수가 된다라는 것은 어떻게 들어오느냐? 혈관은 혈액으로 들어옵니다. 이때 몸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면 어떻게 에너지가 나요? 왜? 밥 안 먹으면 힘 안 나죠. 근데 먹고 나면 에너지가 나요. 요대로만 가면은 사실은 무병장수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은 뭐다? 에너지가 난과 동시에 뭐가 따라 나오느냐? 대사찌꺼기가 따라 나옵니다. 이것도 아마 아실 거예요. 이전에는 40대 이상 보건소에서 성인병이라고 합니다. 그 뒤에 또 바뀐 게 뭐냐? 대사질환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바뀐 거는 생활습관병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지금 바뀌어가거든요. 왜 바뀌었느냐? 생활습관병이 40대에만 오는 게 아니라요. 10대도 오더라 이야기인 겁니다. 지금 아마 지역의 보건소 보면은요, 10대들도 검사 받으러 오는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뭐 상황이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대사찌꺼기가 우리 몸 안에 없으면 사실은 무병장수합니다. 건강합니다. 이 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 안에 대사찌꺼기 일명 이 독소가 많으면은 어떤 상황이 오느냐? 36,000가지의 질환에 허덕이게 됩니다. 그게 첫 번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콜레스테롤, 비만, 암, 자가면역 질환까지 이 독소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몸 안에서 몸 밖으로 나가는 독소의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땀, 소변, 대변, 눈물, 콧물, 귀지, 방구, 가래, 호흡, 이 모든 것들은 몸 안에서 몸 밖으로 나가는 것들입니다. 이 중에서 최고 양이 방대한 것은 호흡입니다. 이산화탄소 내뿜고 산소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내가 공기가 나쁘다고 해서 내가 숨을 참을 수 있느냐? 그게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양은 방대하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뺍니다. 근데 호흡은 잘 하셔야 돼요. 좋은 곳에 가서 좀 폐 순환도 시켜주는 호흡 잘 하셔야 되고, 평상시에도 사실은 흉식 호흡이 아니라 복식 호흡을 하셔야 돼요. 조금 인지하시고 아침에 눈 뜨시면 명상을 한다든지 하는 이유는 뭐냐? 깊은 숨을 들이쉬서
빼내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거 내가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빼는 거고요. 눈물, 콧물, 비지, 방구 가래. 매일 내가 눈물을 흘리면 당뇨가 해결된다. 다 눈물 흘릴 거예요. 그런데 그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양이 너무 작기 때문에 이거는 뺍니다. 그러면 실제로 남는 거는 땀, 소변, 대변이 남습니다. 그러면 몸 안에서 몸 밖으로 나오는 독소라고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안은 결국 뭐냐? 혈액의 독소를 찾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몸 안이라고 해도 찾는 거는 혈액의 독소를 찾는 겁니다. 이걸 찾아내야 되는데 시중에서 독소 없애는 방법을 디톡스라고 합니다. 많이 하는 게 장 디톡스입니다. 장 디톡스의 찌꺼기는 대변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입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요 식도라는 통로를 지나서 어디로 가느냐? 십이지장을 거쳐서 어디로? 소장으로 내려갑니다. 소장에서는 내가 먹었던 딱딱한 물체들도 완전히 물이 돼 있어요. 물이 돼 있는 상태에서 어디로 가느냐? 간문맥을 통해서 간으로 갑니다. 간이 하는 역할은 아마 여기서 자급자족해서 나는 유기농으로 먹고 있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유기농으로 내가 직접 모든 것을 식생활을 해결한다. 없습니다. 거의 다. 바쁘기 때문에 뭘 활용하느냐? 슈퍼, 시장, 마트 활용 다 하십니다.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세요? 경로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에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첨가물 때문에 간은 검사를 해서 몸 안으로 깨끗한 것만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야기 드렸던 이 대변은 혈액이 만들어지지 못한 음식 찌꺼기가 대변으로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 뭐죠? 우리 혈액의 독소는 대변은 아니다가 되니까 지우는 겁니다. 근데 이 혈액의 독소가 아닌 음식 찌꺼기 이 대변이 잘 빼면은 문제가 없는데 몸 안에 남게 되면은 어떤 상황이 오느냐? 부패가 됩니다. 부패가 되면서 만들어지는 게 암모니아 가스입니다. 기체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우리 몸의 혈관 안을 타고 들어가서 지구 2바퀴 반을 돌아서 어디로? 뇌로 가서 머뭅니다. 이걸 또 간에서 해독을 해줘야 되는데 간이 해독을 못하면 결국에는 기체이기 때문에 가벼운 뇌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뭐 두통, 치매, 알츠하이머, 파킨슨 등이 생기는 이유는 결국 장환경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랍니까? 대부분 식이섬유 먹어라. 왜? 변을 몸 안에 두지 말고 쓰레기를 몸 밖으로 빼라는 뜻이고요. 환경을 좋게 만드는 균을 만드는 게 유산균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식이섬유, 유산균 먹으라 하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시중에 나와 있는 장 디톡스는 엄밀히 따지면 내 장에 있는 똥을 빼는 거지 혈액의 독소를 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우는 겁니다. 그리고 지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많이 하는 게 간 디톡스입니다. 간 디톡스는 우리 몸의 장기 중에 큰 사이즈입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대로 간문맥을 통해서 혈액이 들어옵니다. 혈액이 들어오면은 얘는 효소 공장입니다. 500가지에서 600가지. 이걸 혈액에 투여합니다. 해서 어떻게? 독성이 있는 것을 무독하게 만드는 해독기관입니다. 결국에 간은 배독이 아니고 해독을 한다는 거기 때문에 혈액은 이미 들어와 있는 상태고 해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세모입니다. 그러면 이제 답은 나왔어요. 무슨 뜻이냐 하면은 내가 36,000가지의 모든 질환은 현대의학을 빌리면 병원에 가서 개복을 해서 끄집어내는 방법, 보통 우리 알고 있는 수술이라든지 뭐 이런 방법을 쓰는 거고요. 그런 방법이 아닌 거는 결국에는 어떻게 땀으로 빼시든지 소변으로 빼야 됩니다. 땀으로 빼는 방법은 15%고요. 소변으로 배출하는 거는 85%입니다. 근데 땀을 빼는 거는 누구나 하실 줄 압니다. 뭘 하시면 되느냐? 운동하시든 반신욕을 하시든 족욕을 하시든 땀을 배출하는 거는 15%인데 실제로 이 15%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안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85%의 소변으로 빼는 거는 말 그대로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배출을 어떻게 소변으로 85%를 늘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실제로 여기에 문제되어 계시는 분들이 85% 매일 하루에 4-5번 화장실 가서 비우면은 이런 질환이 거의 많이 없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더 많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리는 배출, 배독, 소변, 장기 어디냐? 신장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이 장비 중에 요 주먹만한 어른 주먹만한 사이즈입니다. 이게 어디에 있느냐? 양 옆구리 뒤에 붙었습니다. 뒤에 붙었는데 얘가 하는 역할은 우리 몸 안에 혈액이 150에서 약 180리터가 들었습니다. 이 들어있는 걸 어디로? 내려보냅니다. 이 내려보낼 때 지금 이야기했던 각 신장마다 머리카락보다 가는 모세혈관이 100만 개씩 실타래처럼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으면서 뭘 하느냐? 혈액 속에 있는 찌꺼기를 걸러서 어디? 방광에 모읍니다. 이걸 우리가 말하는 소변입니다. 하루에 1리터에서 1.5리터. 혈액의 찌꺼기를 소변으로 빼게 만들어져 있는 게 신장입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99%는 내 몸으로 재유입을 합니다. 걸러져서 걸름망에 의해서 모세혈관의 걸름망에 걸러져서 99%는 내 몸으로 재유입을 합니다. 어떻게? 맑은 피로. 실제 우리 몸은 인체의 70%가 물입니다. 제가 몸무게가 60kg 나가거든요. 60kg 나가면은 70%의 물을 준비를 하려면은 신장은 우리 몸은 42리터를 먹어야 돼요. 67, 42. 곱셈 하시는 분은 파악하실 거예요. 70kg 같으면 77, 49, 49리터를 먹어야 돼요. 그런데 신장이 하는 말 99% 내가 걸러서 다시 유입을 해줄 테니 1%인 1리터에서 1.5리터 물만 매일 먹어 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아마 1.5에서 2리터 물 먹으라 하는 이유는 다른 장기에서도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1.5에서 2리터인데 이거는 무조건 생수로 먹는 건 아닙니다. 야채, 과일, 찌개를 드시든 국물을 드시든 그 포함해서 하루에 2리터 정도는 늘 꾸준히 먹어줘라 이 뜻인 겁니다. 신장이 이런 역할을 해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 드렸던 요 신장 사무체가 어떻게 병화가 됐습니다. 굳어간다는 뜻입니다. 굳어가다 보니까 지금 이야기 드렸던 99% 맑은 피가 유입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꾸로 오염된 피가 99% 들어옵니다. 나머지 1%인 1리터에서 1.5리터 소변이 거꾸로 맑은 물이 나가고 있는 현대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현대 트렌드는 뭐냐? 전부 다 영양제입니다. 어디에 뭘 먹으면 좋은지, 어디에 뭘 먹으면 괜찮은지, 그 어디에 좋아? 질문이 딱 그렇습니다. 질문이, 이건 어디에 좋은 거야? 이건 어디에 좋은 거야? 질문이 이렇게 나와요. 대부분이 뭐해? 이미 사구체가 병화가 돼서 굳어있는 상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뭐다? 영양제 먹어요. 제가 영양제를 비하발현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판단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상추가 내가 지금 쌈을 사 먹고 싶어서 상추를 사. 냉장고에 보관은 해봐도 3, 4일밖에 안 됩니다. 성능 아무리 좋은 냉장고도 일주일밖에는 보관이 안 됩니다. 이게 자연입니다. 이게 자연입니다. 그런데 상추에 들어가 있는 성분을 빼서 내가 잠이 잘 안 온다고 만들었어요. 먹었어요. 그 영양제는 얼마나 갈까요, 올해? 최소 못해도 이게 썩어 없어지는 기간은 2, 3년 넘어가도 안 썩어 없어집니다. 결국 뭐가 들어가 있느냐 아셔야 됩니다. 그 안에는 인공 첨가물이 어쨌든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그거는 천연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가공이 돼서 들어오는 거는 거의 다 첨가물입니다. 화장품도 마찬가지고 어디도 다 천연이라 합니다. 천연이라 합니다. 그러면 천연은 공기를 접하면 변화되고 사폐되고 썩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지 못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현대인들은 하루에도 어떻게 한 주먹씩 먹고 있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건강 공부를 할 때 지금 이야기 드렸던 대로 아침에 눈 뜨면은 뭘 자연식을 먹으려고 애쓰지 않고요. 파우더 가루 찾고 비타민 찾고 뭐 찾고 한 주먹씩 털어넣는 게 제 일과였어요. 누군가를 만날 때 뭘 하느냐? 나 밥 안 먹어. 단백질 파우더 먹죠. 그게 또 비타민 또 먹어요. 이게 생각이에요. 제가 이걸 왜 하느냐 하면 제가 이 제품을 만나고 난 다음에 누군가하고 미팅을 하려고 그분은 유사입니다. 유사에 계시는 분인데 미팅을 한다고 만났어요. 밥을 딱 먹는데 맛있는 거 먹자. 이제 제가 바뀐 트렌드가 자연식을 먹자입니다. 자연식을 먹자. 그게 내 몸이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하나 바뀐 겁니다. 그래서 누구하고 이전에는 미팅을 할 때는 밥 먹는 시간을 안 잡았는데 요새는 점심시간이나 이런 밥 먹는 시간을 잡아요. 한식을 위주로 해서
좋기는 하는데 딱 앉자마자 그분이 하시는 게 뭐냐? 딱 알약을 꺼내는 거예요. 탄수화물 흡수 안 되는 걸 또 먹더라고요. 이걸 먹고 또 뭐 음식을 먹어요. 딱 먹고 난 다음에 또 뭘 하느냐? 먹고 난 다음에 또 뭘 하나 딱 끄집어내서 또 먹어요. 이게 뭐예요? 이러니까 이게 배출이 잘 되는 뭐라고 또 이거 다 틀어놓더라고요. 제가 이거 보면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했던 생활을 10년을 했더라고요. 우리 몸은 전자동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장기들이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하느냐? 각 장기들이 자기 기능을 하는 방법은 영양제로 이야기를 합니다. 폐에는 뭐가 좋고 간에는 뭐가 좋고 다 뭐다? 영양제가 없습니다. 이게 정말 알아들었다면 지금처럼 2023년에 한국에 말기 신부전 환자가 세계 1위가 안 돼야 되는 게 정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일 때문에 현대 마케팅 때문에 말기 신부전 환자가 한국이 세계 1위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뭐라고? 저는 지금 이야기 드렸던 증상에 의한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 증상만 잡고 있는 현대의 수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원인도 해소하고 증상도 해소하겠다. 그게 우리 몸의 자연치유입니다. 몸이 스스로 알아서 자기 일을 할 때 그게 행복한 겁니다. 눈 뜨고 일어나면 그냥 행복합니다.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병원에서는 지금 이야기 드렸던 대로 이렇게 막혀져 있는 신장을 답이 없어요. 투석 아니면 이식하랍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할 거냐? 요렇게 정상으로 돌려. 자연스럽게 내가 먹었던 모든 것들이 걸러져서 85% 빠져나가는 환경을 만듭니다. 병원에서 석회가 되고 경화되고 굳었다라고 하는 여기를 어떻게 가능하느냐? 그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게 도래라는 얘기입니다. 박과에 속하는 등푸식물인데요. 지페노사이드입니다. 사포닌입니다. 사포닌은 아시겠죠? 왜냐하면 요거는 계면활성작용, 우리가 알고 있는 퐁퐁입니다. 프라이팬에 기름 떼 있으실 때 맹물로 씻으면 안 떨어지잖아요. 끈적끈적한 게. 근데 뭐습니까? 거품 나는 퐁퐁입니다. 그거는 화학인 거고요. 요건 자연입니다. 계면활성작용을 하는 겁니다. 사포닌이. 근데 얘가 들어가 있는 게 돌에는 지페노사이드만 있는 건 아닙니다. 비타민 A, B, C, D 다 있습니다. 규소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단백질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법의 차이입니다. 일반 돌에는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은 다이어트 제품, 식용 안전 제품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해요? 가공을 시켜놨다고. 이 자체를 어떻게 다른 거와 화합으로 해서 만들어진 게 전부 다 가공을 한 알약 가루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아니면 건조시킨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느냐? 간에서 대사를 흡수해요. 지금 이야기했던 간에서 아무리 좋은 도래라도 네가 화학으로 키웠는지 아니면 농약으로 키웠는지 모르기 때문에 간에서는 분명히 어떻게 검사를 해야 됩니다. 몸 안에 들어오려면은 내가 간 기능이 떨어지면은 아무리 비싼 산삼 1,000만 원짜리를 먹어도 간 기능이 떨어져 있으면 비싼 똥밖에 안 돼요. 그 과정을 거친다는 건 뭐다? 흡수가 그만큼 늦다는 이야기입니다. 늦는데 저희는 공법입니다. 한방의 탄약 방법입니다. 좋은 진공 공법으로 1톤의 정제수에 도래와 겨우살이를 집어넣고 끓입니다. 그럼 나오는 게 뭐냐? 증류, 기화시킨 겁니다. 이 기화시킨 걸 한 포에 담은 게 D150 플러스입니다. 얘가 하는 역할은 독소와 요산을 녹이고요. 심장 사구체가 문제되어 있는 재생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W119 플러스. 얘는 도래와 겨우살이에 염증 없애는 20가지의 약초를 집어넣어서 똑같은 정류 방법으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 표현이 좀 과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W119 플러스는 통증과 염증과 발열을 잡아줍니다. 염증을 잡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을 하면은
대부분 못 알아들으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천연항생제입니다. 소염진통제입니다. 라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아마 항생제 하면 그거 소염진통제 그거 그래서 제가 조금 쉽게 표현을 하자고 천연항생제 내지는 소염진통제를 표현을 씁니다. 요 두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제품이 저는 이게 정말 우리 또 신의 한 수라고 봅니다. D150 플러스 S0.9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D150은 지금 이야기 드렸던 돌의 사포닌을 정류시킨 거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S0.5 우리 몸 안에 염도 0.9%입니다. 요 하나만 팁을 드리면 우리 몸의 염증을 잠든 거 중금속을 해독하는 거는 누구냐 소금이랍니다. 근데 지금이 워낙 소금이 문제가 되죠. 천일염에 중금속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고 흡착이죠. 왜? 소금은 흡착을 해서 어떻게 삼투압으로 밀어냅니다. 그리고 딱딱하게 굳어있는 걸 풀어내는 게 누가 하느냐 소금이 합니다. 겨울 되시면 김장하시잖아요. 김장할 때 살아있는 배추를 숨지기는 거는 소금입니다. 그래서 몸 안에 굳어있는 걸 풀어내는 게 소금이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게 0.9%인데 중요한 거는 저희 여기에 들어가 있는 D150 플러스 S 0.9에는 그냥 소금이 아니고 순수 소금입니다. 순수 소금이라는 거는 더 많이 쓰고 있는 데가 병원입니다. 병원에서 쓰는 링거입니다. 링거에 비타민C 넣어가지고 맞기도 하는 것처럼 정맥을 통해서 바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소금타가 먹는 거랑 정맥으로 들어가는 거랑 다른 거. 소금을 먹는 거하고 내가 에너지가 없고 기운이 없을 때 병원 가면 링거 한 대 맞고 오면 에너지가 살아나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제품이 지금 현재 저희들 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 드리는 제품 설명은 지금 제가 다 드린 거고요. 여기에서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좀 비즈니스 하는 거죠. 비즈니스 한다라고 보면 첫 번째 제품 어디에나 다 있습니다. 근데 최고가 돼야 됩니다. 제품이 뭐 어디 저기에 비교되는 저 사이에 있고 여기 있고 저기 있고 이게 아닙니다. 탁월해야 됩니다. 탁월합니다. 근데 소비성이 강한 보다 물입니다. 이걸 약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전달하는 모든 분들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걸 약으로 생각하면은 기준을 정해야 됩니다. 뭐 삼시세 때, 뭐 언제 밥 먹기 전에 먹어야 되고 밥 후에 뭐 먹어야 되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입니다. 오히려 정류시킨 기화된 기체의 상태가 돼 있는 거를 받다 보니 물 형태를 띠고 있을 뿐입니다. 물처럼 드시면 됩니다. 소비성이 강합니다. 물은 누구나 먹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먹습니다. 지금 이야기했던 정류기법이 첫 번째가 부작용이 1도 없는 이유가 그겁니다. 기화시켰기 때문에. 일반적인 우리 수돗물과 비교해 보시면 이는 기화시킨 기체이기 때문에 바로 어디로 들어가느냐? 우리 몸속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바로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 흡수가 빨라지니까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속효성이 그만큼 뛰어난 겁니다. 그 제품입니다. 탁월합니다. 어디도 비교 안 되는 제품입니다. 세계 최초입니다. 두 번째, 마케팅입니다. 어느 회사나 다 있어요. 우리 회사 최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 그러나 누구는 최고일 수도 있고 누구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두 개가 정말 최고였으면 마케팅 하시는 분들 처음부터 다 성공자들이 다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왜 못하느냐는 거죠. 이 축성이거든요. 제가 지금 몇 군데 제가 건강 트렌드 일을 하면서 다녀봤지만 모든 시스템은 축성에다 맞춰져 있어요. 브레이드하고 모든 것들은 어디에 가 있느냐? 이 축성에 다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 조직을 가지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감히 말하지만 세 번째입니다. 세계에 없는 겁니다. 영업하지 마세요. 영업할 필요 없습니다. 탁월한 이 제품의 마케팅에 지금 이야기 드리는 그 사람을 온전히 나의 조직에 같이 성공할 수 있는 대열에 들어가려면 그분이 돼야 되는 리드포스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게 이겁니다. 사장님 리더가 되십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데? 나도 안 돼요. 저도 그만큼 해드릴 수 있는 학식이나 뭘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제가 감히 여기서 성공할 수 있겠다고 판단한 거는 세 번째, 어디에도 없는 BS12 아카데미 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내가 모았던 축성되어 있는 조직을
수성으로 끝까지 나와 같이 가게끔 하는, 그건 뭘 하면 되는데 그냥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제가 앉아 있고 내가 왔기 때문에 성공하고 싶으면 와라. 지금 이야기 드린 대로 저도 아마 분명히 이야기 다들 드렸을 거예요. 시스템에 합류하지 않는 사람은 사업자 아닙니다. 전부 다 성공하는 사람은 이 안에 다 들어와 있거든요. 이거 갖고 성공했으면 전부 다 성공했지. 그래서 제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면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짧게라도 비전 제시를 드린 이유는 BS12 아카데미가 있기 때문에 바이오 큐브는 승승장구할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건강도 찾으시면서 내가 원하는 부, 벌고 싶은 만큼 부를 내가 정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그렇게 그 목표를 가지고 같이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